안녕하세요. IP 카메라, 환경 구축부터 취약점 분석까지 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식이고요. 귤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 하드웨어와 인베디드로 최근에도 계속 인베디드 기기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IP 카메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P 카메라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에 카메라가 붙은 것인데요. 즉, 인터넷으로 통신하는 카메라인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만 영상을 볼 수 있는 CCTV와는 달리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집에 아기가 있거나 반려견 및 반려묘가 있을 때 지켜보기 위해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왜 IP 카메라를 분석 타겟으로 잡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인베디드 기기, 예를 들어 공유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IP 카메라가 기기 특성상 폐쇄성과 위험도가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인베디드 기기가 서버가 되어 통신하는 구조인 반면 IP 카메라는 보안을 목적으로 다른 특정 서버를 거치는 폐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IP 카메라는 펌웨어가 노출되는 것에 더욱 신경을 씁니다. IP 카메라는 공유기처럼 사용자가 제공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서버에서 펌웨어를 받아 업데이트하는 기능을 넣어서 모든 기기들이 업데이트되고 펌웨어는 노출이 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다른 기기들보다 사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공격을 당했을 때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 또한 타겟으로 선정하는 데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IP 카메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IP 카메라 보드 구조와 IP 카메라의 서비스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IP 카메라 보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IP 카메라를 분해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앞면을 보면 정가운데에 카메라 렌즈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IP 카메라가 영상을 녹화한 이후 해당 녹화 영상을 SD카드에 저장할 수 있게끔 SD카드 소켓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렌즈의 아래를 보면 작은 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칩은 IP 카메라의 펌웨어를 담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혹은 SSD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뒷면에 있는 큰 칩입니다. 해당 칩은 SoC라고 불리는데요. 시스템 온 칩의 약자로 컴퓨터로 본다면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P 카메라에 사용되는 SoC 칩은 데이터 시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IP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IP 카메라에 필요한 기능만 넣은 칩을 만들고 해당 칩을 넣은 보드를 납품하고 회사별로 펌웨어 개발만 해서 넣으면 되게끔 하는 구조로 많은 IP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P 카메라 서비스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서비스 구조를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마치 공유기처럼 IP 카메라가 서버가 되어서 사용자와 1대1 통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IP 카메라는 인증, 영상 데이터, 기기 컨트롤 패킷을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주고받게 되며 이후에 보게 될 구조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IP 카메라는 대부분 사용자와의 통신에서 암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패킷이 보내지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패킷 데이터 구조 분석을 더욱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구조입니다. 이전 것보다 뭔가가 더 많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순서를 따라가 보면 먼저 사용자의 IP 카메라 앱이 서버와 통신하게 되고 해당 서버는 IP 카메라와 통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사용자와 IP 카메라가 1대1 통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버와 통신하는 윗부분에서는 인증, 카메라 추가, 기기 컨트롤, P2P 연결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카메라 추가는 사용자의 앱에서 본인의 IP 카메라를 추가해야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버와의 통신에서는 HTTPS 혹은 TCP로 통신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러한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HTTPS를 많이 사용합니다. HTTPS는 암호화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패킷을 본다고 해도 패킷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버와 통신을 하다가 영상을 보낼 때는 사용자와 1대1 통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영상 데이터를 보낼 때 서버를 거치게 되면 속도에서나 서버 운영에서나 굉장히 많은 손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1대1 통신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서버와 통신을 하다가 영상 데이터에서는 P2P 통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턴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서버가 P2P 연결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스턴 프로토콜은 세션 트래버설 유틸리스 폴 나트의 약자로, 직역을 하게 되면 나트를 위한 세션 이동 유틸리티입니다. 사용자나 IP 카메라는 서버와만 통신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공인 IP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공인 IP를 알아야만 P2P 통신을 맺을 수 있는데요. 이때 스턴 프로토콜을 사용해 둘 다 서버에게 자신의 공인 IP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둘의 공인 IP를 받은 서버가 P2P 연결을 맺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비스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한 구조와 암호화가 걸려있는 두 번째 서비스 구조와는 달리 첫 번째 서비스 구조는 훨씬 단순합니다. 그래서 취약점 분석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구조를 가진 IP 카메라가 취약점을 찾기가 더 비교적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P 카메라 타겟을 정할 때 해당 카메라가 어떤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운데요. 제 경험상 주로 무선 통신으로 작동하는 IP 카메라가 두 번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IP 카메라의 서비스 구조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IP 카메라 분석 환경 구축에 대해 알아봅시다. 분석에는 정적 분석, 동적 분석이 존재합니다. IP 카메라의 서비스 바이너리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다른데요. 먼저 정적 분석을 위해서는 펌웨어 추출이 필요합니다. 펌웨어 추출을 하여 서비스 바이너리를 얻어야 정적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적 분석은 IP 카메라의 내부 쉘에 접근하여 GDB 서버를 실행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정적 분석의 펌웨어 추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P 카메라 펌웨어 추출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라즈베리 파이와 플래시칩을 연결하고 라즈베리 파이 내에서 플래시럼을 통해 플래시 데이터를 읽고 비너클을 통해 얻은 플래시 데이터 내에서 파일 시스템을 추출합니다. 라즈베리 파이와 플래시칩을 연결할 때는 후크 프로브로 플래시의 다리를 잡아서 연결합니다. 보드의 설계 구조에 따라 왼쪽 사진처럼 보드 위에 있는 플래시에 바로 연결할 때도 있고, 오른쪽 사진처럼 플래시를 보드에서 떼서 연결할 때가 있는데요. 만약 보드 위에 있는 플래시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읽어봤는데 잘 안 될 때는 보드에서 떼어내어 읽게 되면 잘 읽힙니다. 플래시 칩을 보드에서 뗄 때는 힛건을 사용합니다. 칩을 떼어내게 되면 IP 카메라를 켜야 할 때는 플래시를 보드에 솔더링해 주어야 합니다. 플래시의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보면 이와 같이 각 핀이 어떤 핀인지 알려주는데요. 라즈베리 파이의 핀맵에서의 이 SPI 인터페이스가 플래시를 읽을 때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의 핑크색 핀을 종류에 맞게 플래시의 핀과 후크 프로브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플래시가 사용하는 이 NSPI 인터페이스는 시리얼 페리페랄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SoC가 다른 칩들과 시리얼 통신을 하게끔 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마스터 칩이 하나 있고 그 마스터 칩과 여러 슬레이브 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SPI는 동식 시리얼 통신이기 때문에 클락 핀이 존재하고 모시는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풋 핀으로 마스터 송신, 슬레이브 수신 핀이고 미소는 그 반대입니다. 마지막에 SS, 슬레이브 셀렉트 핀은 어떤 칩과 통신을 할지 알려주는 핀입니다. 라즈베리 파이로 플래시 데이터를 읽게 될 때는 SS 핀으로 플래시 칩과 통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모시 핀에 플래시 데이터를 읽는 명령어를 보냅니다. 그럼 미소 핀에서 플래시 데이터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SPI 통신의 복잡한 과정을 저희가 직접 손으로 짜주기에는 너무나 번거로운데요. 그래서 플래시롬이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합니다.
플래시롬은 연결된 플래시를 식별한 후에 해당 플래시에 맞춰서 플래시 데이터를 자동으로 읽고 쓰게 해줍니다. 플래시를 플래시롬으로 읽은 플래시 데이터를 비너클을 사용해 파일 시스템을 추출합니다. 주로 스쿼시 파일 시스템이나 CPIO 파일 시스템을 루트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하고 JFFS 같은 경우에는 기기 설정값 파일을 저장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추출된 파일 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IP 카메라의 내부 파일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롬이 정말 유용한 유틸리티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만능은 아닙니다. 플래시롬이 지원하지 않는 플래시칩이 존재하는데요. 그러할 경우에는 플래시롬이 해당 칩과 구조가 비슷한 다른 칩으로 인식하게 만든 후 읽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노크도 파일 시스템을 추출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플래시 데이터가 잘 안 읽혔거나 파일 시스템이 원래의 구조와 다르게 생겼거나 둘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몇몇 기기들이 파일 시스템 추출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파일 시스템의 헤더를 변경하곤 하는데 이때는 사실 완벽한 해결 방법은 없고 파일 시스템이 왜 인식이 안 되는 건지 파악하여 고쳐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동적 분석 환경 구축을 살펴보겠습니다. IP 카메라 내부 쉘 접근을 위해서 먼저 파일 시스템 내에 텔네티 바이너리를 삽입하고 파일 시스템 안에 있는 RCS 스크립트와 섀도우 파일을 수정합니다. 그렇게 수정된 파일 시스템을 기존 펌웨어에 덮어 쓴 후 플래시에 수정된 펌웨어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GDB 서버도 똑같이 파일 시스템 내에 GDB 서버 바이너리를 넣고 수정한 펌웨어를 플래시에 작성하고 호스트에서 GDB 멀티아크로 원격 디버깅을 하면 됩니다. 텔네티와 GDB 서버를 파일 시스템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빌드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당 IP 카메라 SoC 아키텍처입니다. 인베디드에서는 주로 ARM과 MIPS 아키텍처가 사용되는데요. 추출한 파일 시스템 내에 있는 시링 파일을 확인해보면 어떤 아키텍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리틀 엔디안인지 빅 엔디안인지, ARM의 버전이 몇인지, MIPS의 버전이 몇인지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아키텍처를 파악한 이후에는 빌드루트를 사용하여 텔네티와 GDB 서버를 빌드하면 됩니다. 빌드루트 내에 타겟 옵션스를 보면 이렇게 타깃 아키텍처와 해당 아키텍처의 버전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IP 카메라의 아키텍처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 이후에 GDB 서버는 빌드루트의 make menu config 명령어를 실행한 이후 그 안에서 빌드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 텔네티는 빌드루트의 make busybox menu config 명령어를 실행한 이후 그 안에서 빌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텔넷에 연결하기 위해서 리눅스의 init 스크립트에 RCS 스크립트와 루트 유저의 패스워드를 담은 섀도우 파일을 수정합니다. RCS 파일에서는 텔넷D를 키기가 켜졌을 때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섀도우 파일은 루트 유저의 패스워드가 없어지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된다면 텔넷을 들어갈 때 루트 계정으로 패스워드 입력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수정한 이후에는 수정된 파일 시스템을 다시 스쿼시 혹은 CPIO 파일 시스템으로 빌드합니다. 스쿼시 파일 시스템을 빌드할 때는 원래 파일 시스템이 어떤 종류의 압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컴프 옵션에서 동일한 압축 종류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XZ로 압축을 진행했습니다. 빌드한 파일 시스템을 기존 펌웨어에서 지금 수정한 파일 시스템이 위치했던 자리에 그대로 덮어서 줍니다. 이때 파일 시스템 크기가 더욱 커져서 기존의 블록 개수를 넘어가게 되면 펌웨어에서 파일 시스템 뒤에 위치한 데이터를 덮어쓰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꼭 넣어야 하는 파일인데 블록 개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팁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수정한 펌웨어는 플래시롬을 이용하여 플래시에 작성해주면 됩니다. 수정한 플래시로 기기를 켜게 되면 텔넷에 연결할 수 있을 텐데요. 루트 계정으로 연결한 이후에 넣어둔 GDB 서버를 사용하여 IP 카메라의 서비스 바이너리 프로세스의 PID를 잡고 GDB 멀티아크로 아키텍처, 엔디안, 타겟 IP와 포트를 입력하여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하게 된다면 사진처럼 원격으로 암 혹은 밉스 아키텍처 바이너리를 동적 분석할 수 있습니다. GDB 서버에 따라 연결할 때 에러가 날 수 있는데 폰디버거, 페다, 게프와 같은 GDB 플러그인을 사용 중이라면 해당 플러그인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으니 에러가 나면 플러그인 없는 기본 GDB로 실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UART에 연결할 수 있다면 굳이 텔넷을 사용하여 쉘에 연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보드에서 4개의 핀이 나열되어 있는 패드나 홀이 UART인데요. 멀티미터로 전압을 확인해 보면서 판별할 수 있습니다. 공유기에서는 이처럼 홀이나 핀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IP 카메라의 경우 보드가 작다 보니 UART가 주로 사진처럼 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패드는 이렇게 생긴 에나멜 동선을 사용하여 납땜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에나멜 동선과 패드를 납땜한 사진입니다. 완성본을 보면 UART 패드 위에 뭔가가 덮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건 이제 글루건으로 덮은 것인데요. 패드에 에나멜 동선을 납땜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이 얇다 보니 그만큼 끊어지기 쉽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글루건 생각을 못하고 에나멜 동선 납땜을 했다가 다 끊어져 버려가지고 다시 납땜을 해줘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UART2 USB 기기를 사용하여 UART 선을 연결하고 컴퓨터 USB에 꼽아준 이후 엑스쉘 혹은 푸티를 사용하여서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에나멜 동선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긴 어려우니 선 끝부분에 핀헤더를 납땜하거나 하면 됩니다. 이전에 보드 구조를 살펴볼 때 SD카드 소켓을 볼 수 있었죠. 아직까지 한 번도 SD카드 소켓이 없는 IP 카메라는 본 적이 없는데요. 이 SD카드 소켓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카드에 파일을 넣고 IP 카메라에 연결해주면 파일 시스템 수정 없이도 외부에서 파일을 옮길 수 있습니다. 물론 NC 바이너리가 있다면 소켓 통신으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긴 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SD카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또한 TCP 덤프, 비즈박스, GDB 서버를 SD카드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세스 출력 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텔넷으로 기기와 연결하였을 때 서비스 바이너리는 이미 실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 바이너리 내부에서 출력하는 로그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데요. RCS 스크립트를 수정하여 서비스 바이너리를 실행시킬 때 리다이렉션을 이용하여 파일의 바이너리 출력이 찍히게끔 만들게 되면 쉽게 바이너리 출력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출력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strace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RCS 스크립트를 수정할 수 없는 상태라면 SD카드로 strace 바이너리를 옮기고 라이트 시스코를 잡으면 프로세스 내에서 출력되는 것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FP에서 F 옵션은 자식 스레드까지 포함하여 트레이싱을 하는 옵션이고요. S는 출력되는 문자열 최대 길이, E는 트레이싱할 시스코를 설정해주는 옵션입니다. 여기까지 IP 카메라 분석 환경 구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환경 구축 과정들이 번거로워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면서 점점 빠르게 환경 구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환경을 모두 구축해 놓았다면 이제 메인 이벤트인 취약점 분석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IP 카메라 취약점 분석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전에 먼저 살펴본 것들을 토대로 어느 부분을 어택 벡터로 잡아서 봐야 할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서비스 구조를 다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구조에서는 이 IP 카메라에 열려있는 포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용자인 척하면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경험상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기능마다 포트가 열려 있어서 더욱 쉽게 포트별로 분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제어용 포트와 영상 데이터 요청을 보낼 때 포트가 다른 것이죠. 두 번째 구조에서는 이 IP 카메라와 서버가 통신하는 부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버인 척하면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IP 카메라는 더욱 보안이 철저한데요. 포트는 많이 열려있지 않고 하나의 포트에서 대부분의 커맨드를 다 처리합니다. 또한 열려있는 포트에 데이터를 보냈을 때는
그 데이터에 대한 CRC 값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CRC 값을 검증하는 루틴을 분석해 보낼 데이터 내에 CRC 값을 넣어줘야 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어떤 포트로 열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네스텟 명령어로 열려 있는 포트를 먼저 확인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열려 있는 포트를 대상으로 바이너리를 분석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확인해 볼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inittab 스크립트는 시스템 init 및 셧다운 시에 실행되는 명령어가 담긴 스크립트입니다. 이 스크립트를 보면 초기 설정으로 어떤 명령어들이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보면 get로 UART를 위해 시리얼 통신 설정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줄을 보면 셧다운 시에 모든 마운트를 해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CS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것 또한 볼 수 있죠. RCS 스크립트는 앞에서 보셨듯이 시스템 init에서 inittab에 의해 실행되는 쉘 스크립트입니다. 결국 RCS 또한 init에 필요한 명령어들을 실행시켜 주는데요. 주로 여기서는 이제 실제 IP 카메라 서비스에 필요한 설정 및 바이너리 실행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래 코드를 보면 서비스 앱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는 파일 시스템을 마운팅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inittab, RCS 스크립트를 확인한 이후 해당 스크립트 내에서 실행시키는 서비스 바이너리를 분석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IP 카메라의 시스템에 대해서 더욱 넓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분석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IP 카메라 서비스 바이너리뿐만 아니라 init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부가적인 기능을 위한 바이너리를 타겟으로 잡는 등 어택 벡터를 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바이너리를 분석할 때는 먼저 해당 바이너리의 보호 기법부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위 바이너리는 카나리가 걸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할 경우 일반적인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이럴 때는 BOF보단 OOB나 커맨드 인젝션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모든 기기들의 바이너리가 카나리가 걸려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는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보호 기법을 적용시켜 놓더라고요. 경험상 BOF보다 메모리 릭 취약점이 더 안 나와서 파이나 ASLR 보호 기법을 우회하기가 많이 힘들긴 합니다. 보호 기법을 확인했다면 이제 어느 함수를 분석해야 할지 찾아가야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트를 열어주는 함수를 찾아가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함수 중에서 해당 함수를 찾기엔 너무 어렵죠. 그래서 TCP 소켓 통신 함수 중 하나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TCP 소켓 통신 구조를 보면 서버에서 바인드 함수로 IP 주소와 포트를 할당해주고 리슨을 통해 데이터를 받기 시작한 후 사용자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accept 함수를 통해 통신을 맺습니다. 그렇게 맺은 통신에서 서로 read와 write 함수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죠. 서버에서 read 함수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읽어온 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서 취약점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read 함수를 타고 들어가 포트를 열어주는 함수를 찾기에는 read 함수가 너무 많은 곳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로 bind 혹은 accept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특히나 bind 함수는 여러 포트가 열려 있을 때 지금 이 함수에서 어떤 포트를 열어주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기의 경우 웹서버를 열어주기 때문에 웹서버에 HTTP 패킷을 보내며 통신하는데요. IP 카메라는 TCP 통신을 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들을 받을지는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게 됩니다. 즉, 통신함수 내부에서는 통신하면서 보내야 하는 데이터들이 형식에 맞춰 보내지고 있는 것일 텐데요. 그럼 서버와 IP 카메라가 통신하면서 보내야 하는 데이터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몇몇 IP 카메라에서는 웹서버를 열어주기도 하는데요. 저희로서는 어택 벡터가 늘어나는 것이니 더 좋습니다. 서버와 IP 카메라가 통신하면서 보내야 하는 데이터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커맨드의 종류를 알려주는 커맨드 아이디나 데이터의 길이를 알려주는 값이나 이전에 말한 CRC 값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분석에 있어서 커맨드 아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맨드 아이디에 따라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명령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커맨드 아이디를 확인하는 루틴을 분석하다 보면 어떤 커맨드 아이디가 인증을 담당하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PPT에 있는 명령 말고도 다른 특수한 명령을 발견할 수도 있죠.
이 그래프는 제 경험으로 간단하게 작성해 본 것인데요. 각각의 명령에서 어떤 값들을 받고 있는지 나열해 보았습니다. 인증에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고, 영상 데이터 요청에서는 전송할 주소 정보, 카메라 조작에서는 조작 명령 데이터, 펌웨어 업데이트에서는 펌웨어 데이터, 내부 시스템 세팅에서는 세팅할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값들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나 커맨드 인젝션, OOB 같은 취약점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인증 빼고 다른 명령에는 모두 사용자 크레덴셜 값이 같이 보내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중 하나의 명령이라도 사용자 크레덴셜이 없이 이러한 동작이 진행된다면 취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사용자 크레덴셜을 만들어주는 인증 루틴에서 취약점이 발견된다면 사용자 크레덴셜을 조작해 사용자 인증 없이 모든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작성한 인증 함수의 예시 코드입니다. 먼저 receive 함수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데이터를 읽어오고요. 데이터 내에서 커맨드 아이디를 구해서 만약 인증 커맨드인 0x1234가 값이라면 데이터의 10번지에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져와서 슬래시를 기준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나눕니다. 이후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길이를 구하고 베이스 64 인코딩이 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디코드해줍니다. 디코드한 값을 oss 함수에 넣어서 검증을 진행하는데요. oss 함수에서는 저희가 보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IP 카메라 내부에 저장된 실제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와 함께 strcmp 함수로 검증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oss 함수를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지만 사실 oss 함수를 구현하는 건 간단한 검증 코드뿐이면 돼서 여기서 취약점을 찾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데이터에서 파싱하는 과정에서 취약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여기 쪽에 strtok 함수만 봐도 만약 데이터에 슬래시가 없을 경우는 검증하지 않고 있죠. 이것 말고도 이쪽에서 랭스 체크를 하지 않아서 베이스 64 디코드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변수에 BOF가 터진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패킷 데이터 구조 분석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와이어샤크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IP 카메라가 서버의 HTTPS 포트로 통신한 데이터는 잡아도 암호화되어 있겠지만 서버가 IP 카메라에 열려있는 포트와 통신하는 데이터는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와이어샤크로 서버가 IP 카메라에게 보내는 패킷 데이터를 보며 분석 이전에 먼저 패킷 데이터 구조를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분석할 때도 코드와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분석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IP 카메라와 클라이언트, IP 카메라와 서버의 통신을 와이어샤크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IP 카메라가 랜선에 연결되어 있다면 포트 미러링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포트 미러링 기능은 랜선에 꼽혀있는 기기들의 모든 패킷을 특정 포트로 보내주는 것인데요. 컴퓨터 랜선을 해당 포트에 꼽은 후 와이어샤크를 키게 되면 IP 카메라 패킷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랜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무선 IP 카메라라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이때는 핸드폰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진에서는 핸드폰에 랜선을 연결하여 포트 미러링을 이용해 핸드폰의 패킷을 잡고 있는데요. 사실 랜선을 연결하지 않고 패킷 캡처 앱을 이용하여 핸드폰에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한 기기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 IP 카메라와 커넥션이 제대로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랜선을 연결하여 포트 미러링으로 잡으니 안정적으로 커넥션을 맺어 패킷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IP 카메라의 두 번째 서비스 구조 기준으로 핸드폰과 서버가 통신하는 것과 카메라와 P2P 통신을 하는 것밖에 잡지 못합니다.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서버와 IP 카메라가 통신하는 것인데요. 이때는 카메라 내부에서 TCP 덤프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TCP 덤프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패킷을 모두 잡고 저장한 파일은 SD카드에 넣어서 컴퓨터로 옮기면 됩니다. IP 카메라 취약점 분석을 진행할 때 퍼징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커맨드 아이디만 바꿔주면 실행되는 명령이 다른 이러한 구조는 퍼징하기 좋은데요. 와이어샤크로 패킷을 잡아 어느 정도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여 시드 파일을 만들고
커맨드 아이디만 바꿔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라담사로 뮤테이션해주면 쉽게 퍼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장비 성능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가 빠른 속도로 리퀘스트를 날려도 장비에서 리스폰스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IP 카메라 취약점 분석의 퓨처워크로 에뮬레이션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공유기에 비해 IP 카메라는 카메라, 스피커, 모터와 같이 사용되는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품들에 대한 의존성을 없애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만약 에뮬레이션을 성공하게 된다면 퍼저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인베디드와 하드웨어 분야가 생소하다 보니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지만 길게 들어가게 되면 소개할 게 너무나 많아서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나 제 발표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여기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